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였다. 강원도 화천. 산 아래 작은 재래시장.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거리엔 물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바닥은 축축했고 가게 셔터들 사이로 스며 나온 희미한 불빛만 골목을 겨우 밝히고 있었다. 채소 가게 앞에는 젖은 박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생선 가게 철문 아래로는 비린 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조용한 시장 한가운데 유일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가게 하나가 있었다. 낡은 빨간 간판. 군데군데 색이 벗겨진 글씨. 장터순댓국. 유리문 안쪽은 수증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선 여자 한 명. 한미자. 62. 허리는 오래 일한 사람처럼 약간 굽어 있었고 손등은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으로 울퉁불퉁했다. 고무 장갑을 벗은 손가락 마디는 굵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 끝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빨간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자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시장에 나왔다. 새벽 3시 반. 아직 사람들 꿈꾸는 시간에 혼자 불 켜고 솥부터 올렸다. 커다란 돼지뼈를 넣고 핏물 뺀 내장을 삶고 양파와 대파를 한가득 썰어 넣었다. 솥이 끓기 시작하면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다. 근데 미자는 눈 한 번 찡그리지 않았다. 익숙했다. 아니, 이젠 그 뜨거운 김 냄새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새벽 배송 기사 하나가 문 열고 들어왔다. 미자는 얼른 앞치마에 손 닦으며 웃었다. 기사님, 속 좀 풀어야지. 앉아요. 금방 돼. 그렇게 국밥 한 그릇 내놓고 손님 나가면 또 설거지. 또 재료 손질. 의자에 제대로 앉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점심 지나면 손목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밤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 근데도 미자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사람에겐 자기 인생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김도연. 23. 강원도 GOP 부대 복무 중인 병사. 미자 휴대폰 배경화면도 아들이었다. 입대한 날 찍은 사진. 짧게 깎은 머리. 억지로 웃고 있는 얼굴. 그 사진 볼 때마다 미자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잘 버티고 있겠지. 사실 미자 인생은 처음부터 고단했다. 남편은 도연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 추락 사고였다. 그날 새벽 경찰 전화 받고 병원 뛰어갔을 때 남편 운동화 한 짝만 피 묻은 채 복도에 놓여 있었다. 그 장면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 장례 치르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다.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 친척집이라도 보내. 여자가 무슨 애를 혼자 키워. 근데 미자는 악착같이 버텼다. 새벽엔 시장 채소 다듬고, 낮엔 식당 설거지 뛰고, 밤에는 직접 순댓국 장사 시작했다. 처음엔 가게도 아니었다. 시장 구석 미역하였다. 겨울이면 손 얼어붙은 채 국 퍼야 했고 여름이면 음식 쉰다고 얼음값 걱정부터 했다. 비 오는 날은 더 처참했다. 천막 위로 빗물 떨어지고 바람 불면 국물에 먼지 들어가고. 근데도 미자는 장사 접지 않았다. 왜냐면 도연 때문이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초등학생이던 도연이 가게 구석에서 졸다가 말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맨날 앉아? 그 말 듣는데 순간 가슴이 턱 막혔다. 근데 미자는 웃었다. 우리 아들 크는 거 봐야잖아. 도연은 한참 엄마 얼굴 보더니 작게 말했다. 나 크면 엄마 일 안 시킬게. 그 말 미자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날 집에 돌아가 혼자 울었다. 방 한 칸짜리 반지하. 천장에서는 물 떨어지고 보일러는 자꾸 멈췄다. 근데 미자는 그날 처음으로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자기 인생 이유가 되어줬으니까. 도연은 진짜 반듯하게 컸다. 비 오는 날이면 시장 와서 엄마 짐 들어줬고 시험 끝나면 바로 가게 와 설거지했다. 대학교 포기하고 군대 먼저 간 것도 집안 형편 때문이었다. 입대 전날 밤 도연은 술도 못 마시면서
캔맥주 하나 들고 엄마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왜? 나 저녁하면 진짜 효도할게. 엄마 손 이제 안 망가지게 할 거야. 그 순간 미자는 웃었는데 돌아서자마자 울었다. 왜냐면 알았기 때문이다. 자식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빨리 철든다는 걸. 그런데 도연을 찾아간 미자. 미자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냥 더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박 대위는 귀찮다는 듯 서류철을 넘겼다. 병사들 원래 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다 오면 부대 운영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끝나자 뒤에 있던 부사관 하나가 피식 웃었다. 요즘 애들은 엄마 없으면 군 생활 못하나. 그 웃음소리 듣는데 미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위병소 뒤편 지나가는 병사들 표정이었다. 누구 하나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다. 다들 고개 숙이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미자는 봤다. 멀리 생활관 쪽에서 뛰어가는 아들 도연을. 근데 순간 숨이 멎었다. 아들 입가가 터져 있었다. 한쪽 눈도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도연아! 미자가 소리쳤다. 근데 도연은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부터 숙였다. 그리고 급하게 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박 대위 표정이 굳었다. 김도연. 도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가 부모님 오라고 했어? 아닙니다. 왜 생활관 안 들어가? 도연은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뛰어들어갔다. 그 모습 보는 순간 미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얼굴이 왜 그래요? 박 대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훈련 중 다친 겁니다. 군대에서 저 정도는 흔해요. 근데 아니었다. 엄마는 안다. 저건 맞은 얼굴이었다. 미자는 결국 위병소 앞에서 무릎 꿇듯 말했다. 한 번만. 아들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근데 박 대위는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세요. 더 문제 만들지 마시고. 그 말 듣는 순간 미자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다. 가난하게 살아도 배운 거 없어도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안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자기 아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었다. 그날 미자는 끝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돌아갔다. 왕복 8시간. 손에 들고 갔던 순댓국은 식어서 굳어 있었다. 버스터미널 구석. 미자는 혼자 국통 뚜껑을 열어봤다. 도연이 좋아하던 들깨가루까지 넣었는데 결국 한 숟갈도 못 먹였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고 우리 새끼.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안 쓰였다. 그냥 아들 얼굴만 계속 떠올랐다. 터진 입술, 겁먹은 눈, 그리고 엄마 못 본 척하던 그 표정. 그날 밤이었다. 미자가 가게 문 닫고 설거지하는데 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근데 목소리가 더 이상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엄마, 도연아 괜찮냐? 한참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순간 미자 손에 들린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야 김도연. 또 전화질이야. 그리고 둔탁한 소리. 퍽. 미자 얼굴이 하얘졌다. 도연아.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그날 새벽 미자는 다시 버스를 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섰다. 야채가게 사장, 정육점 아저씨, 옆 분식집 할머니까지 다들 말했다. 애 상태 이상한 거 맞다. 같이 가봅시다. 새벽 공기 차가웠다. 근데 미자 손은 뜨거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부대 도착 직전 갑자기 군용 지프 한 대가 위병소 앞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 검은 패딩, 짧은 머리, 50대 후반 남자였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위병소 군인들이 동시에 굳어버렸다. 충성! 순간 박대위 얼굴도 새하얘졌다. 남자는 조용히 미자 쪽을 바라봤다. 김도연 일병 어머니 되십니까? 미자는 당황해서 고개 끄덕였다. 네. 남자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GOP 사단장 출신 예비역 중장 윤태식이었다. 현재 국방부군 인권감사위원. 그리고 어젯밤 익명 제보 하나를 직접 받고 내려온 상황이었다. 제보 내용은 단 하나. GOP 생활관 집단 가혹행위 및 폭행 은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이름. 박진우 대위. 그 순간 박 대위가 급하게 입 열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근데 윤태식 표정은 차가웠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날 부대는 뒤집혔다. 생활관 전원 조사, 휴대폰 포렌식, CCTV 확인, 그리고 드러난 진실. 도연은 후임 괴롭힘 막다가 오히려 표적이 된 상태였다. 박 대위는 실적 때문에 병사 폭행과 가혹행위를 묵인했다. 심지어 다친 병사들 진료 기록까지 누락시켰다.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이 남몰래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맞으면서도, 괴롭힘 당하면서도 몰래 녹음하고 기록했다. 왜냐면 자기 같은 애 더 안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 사실 듣는 순간 미자는 결국 주저앉아 울었다. 우리 아들,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며칠 뒤 박 대위는 군 검찰로 넘겨졌다. 관련 부사관들도 전원 징계. 부대는 전국 뉴스까지 나왔다. 근데 사람들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다. 피해자였던 김도연 일병이 끝까지 후임들부터 챙겼다는 사실이었다. 인터뷰 요청 들어왔지만 도연은 고개 저었다. 저보다 힘든 애들 아직 많습니다.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다. 저녁날 부대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윤태식 위원장까지 직접 나왔다. 도연은 민망한 얼굴로 웃었다. 근데 그때 윤태식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밖에 안에는 추천서가 들어 있었다. 국방부 청년 특별 채용 추천서. 자네 같은 청년이 필요해. 도연 눈이 흔들렸다. 저는 그냥. 윤태식이 웃었다. 끝까지 사람 지키려 했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 순간 뒤에서 미자 울음 터졌다. 평생 순댓국 끓이며 버틴 시간. 새벽 시장 냄새. 갈라진 손. 혼자 울던 밤들. 그 모든 게 지나가고 있었다. 도연은 결국 엄마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일 그만해. 미자는 울면서 웃었다. 아직 멀었어, 임마. 근데 도연은 고개 저었다. 이제 제가 지킬게. 잠깐 침묵. 몇 달 뒤. 화천시장. 장터순댓국 간판은 그대로였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가게 한쪽 벽.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람은 계급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 편에 서는 용기로 지켜진다. 그 아래 미자가 오늘도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서 아들 도연이 같이 뼈를 삶고 있었다. 미자가 말했다. 야, 들깨 좀 더 넣어. 도연이 웃었다. 엄마, 그것도 손님들 짜다고 해. 시장 안으로 뜨거운 국밥 냄새가 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집 순댓국을 이렇게 불렀다. 사람 냄새 나는 국밥집.